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최근 오랜만에 타디오스 동물 실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웠고 또 사실과 다른 편마도 보여 안타까운 마음에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타디오스 임상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21년에 타디오스에 대한 동물 실험 관련 논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타디오스의 양리 기전을 밝히는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폐염증을 유발한 급성 폐손상 동물 모델이 사용됐는데 폐손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 모델에서 타디오스를 하루 전에 투여할 경우 폐손상을 유의미하게 억제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타디오스는 또한 염증 지표들과 산화 스트레스 지표들의 생산을 억제했는데요. 연구팀은 이러한 항염증 항산화 활성이 NRH2-HO1 경로를 통해 이루어짐을 발견해서 구체적인 작동 원리도 역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 실험에서 밝혀진 작동 원리와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것이 인도의 타디오스 임상입니다. 이런 급성 폐손상 모델에서 치료 효과를 본다면 코비드-19 같은 바이러스로 생기는 호흡기 질환에서 임상 증세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을 진행하는 것이 임상의 목적이었습니다. 인도 임상에 대해 살펴보면 경증에서 중등도 코비드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코비드-19에 확진되어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대1 비율로 무작위 배정하고 최대 열흘간 투여 후 유효성을 보았고 14일 시점엔 안전성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면 타디오스가 직접적인 코비드-19 치료제 개발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코비드-19 표준치료요법으로 치료하는 환자에 타디오스 또는 플라시보를 보조제로 투약하는 디자인입니다. 약물 개발에 있어서 언맷 니즈가 매우 중요합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한 호흡기 손상은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 등이 병태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쓰는데 부작용이 늘 따라옵니다. 따라서 안전하면서도 효능이 있는 질병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제의 개발이 꼭 필요한데요. 여기서 다시 언급되지만 타디오스는 바이러스 자체를 직접 무력화시키는 치료제는 아니고요. 감염된 결과로 나타나는 호흡기 손상을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결국 타디오스의 탑라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요 결과를 요약해보면 안정성과 내약성이 우수하게 나타냈고 IL-1RA가 플라시보에 비교해 유의한 변화가 있었고 피로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로 나뉩니다. 타디오스의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 항산화 항염증 바이오마커의 변화를 보았고 그리고 증상 개선 정도를 보았고 삶의 질과 입원율 등의 지표를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탑라인으로 공개한 데이터인 IL-1RA 결과와 피로도 검사에 있어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니 이번 임상은 성공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요. 그 외의 데이터는 추후 풀 데이터가 나올 경우에 공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IL-1RA는 타디오스와 플라시보 양군에서 모두 기저치와 측정일 기준으로 정상치보다 이제 3배 이상 높았는데 타디오스 복용 2주 후에 플라시보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IL-1RA의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IL-1RA는 IL-1과 균형을 이루면서 면역을 조절하는데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모두 이런 병적 형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코비드-19 중증 환자에게서 특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고 또 중증으로 진행되고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디오스로 인해서 IL-1RA가 감소한다면 코비드-19 감염으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저해하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지표 중에서 피로도에 대해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는데요. 이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최근 학회에서 화두는 바로 롱코비드인데요. 롱코비드란 코로나19에 따른 후유증을 이르는 말을 뜻하고 코로나19 앓은 뒤에 피로감이나 숨가쁨 등의 증상을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년 12월 국제학술지 뇌 행동 및 면역에 발표한
그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비드-19에 감염된 성인 중 3분의 1이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피로나 숨가쁨 등의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네이처 메디신의 논문에서도 롱 코비드의 대표적인 증상을 피로도나 두통을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디오스의 피로도 개선 효과는 중요한 삶의 질 관련 데이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탑라인 결과는 잘 나왔고 풀 데이터까지 잘 마무리가 되면 일단 인도와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는 전통의학으로서 시판허가 가능성을 타진할 생각이라고 했었고요. 미국에서는 기능성 제품 출시가 가능한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후 전문의약품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 중에 있네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또 다른 동물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얘기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지난번 사람 대상 임상한 건 또 어떻게 되었냐, 또는 동물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또 무슨 동물 실험을 하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번 결과를 요약하면 동물 실험 결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체중 감소와 폐 조직 변변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이제 주요 결과이고요. 이 부분은 기존의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반응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대상으로 한 인도 일상은 어디 간 것이 아니고요.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재 풀데이터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임상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발표는 그냥 탑라인 발표였을 뿐이고요. 그리고 임상 단계는 동물 실험부터 1, 2, 3, 4까지 이어나가는데 이제 와서 동물 실험하는 게 이상해 보였을 수는 있는데요. 원래가 인간 대상으로 임상 단계를 진행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연구 결과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사람 대상 임상과 기존 동물 실험과의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과학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DPN의 작용 기전도 이상 이후에 이미 나온 바가 있고요. 이것이 이상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품목 허가 신청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이번 동물 실험 결과와 기존 임상 단계의 결과 등이 패키지로 이제 품목 허가 서류에 들어가는 내용이라 관련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코비드-19 치료제 열풍이 불 때 사실 그 개발 붐에 탔으면 주가로 봤을 때 잠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기업들을 보면 큰 의미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임상을 처음 할 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점점 알고 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번 사람 대상 임상은 코비드-19 보조 치료제로서의 임상이긴 했지만 좀 더 확장하면 코비드-19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한 폐손상이나 증상 개선을 보이는 그런 호흡기관용 보조 치료제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독감이라든지 다른 바이러스 손상 또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그런 폐손상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몇 번의 보도자료에서 보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타디오스가 바이러스 유전자 발현과는 상관없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말하는 그런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훨씬 다목적으로 인한 어떤 안전한 보조 치료제 개념으로 본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약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헬릭 스미스의 이러한 연구 개발은 지금처럼 비하나 폄하가 아닌 칭찬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경영은 경영이고 연구 개발은 연구 개발입니다. 이제까지 코비드-19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했던 수많은 제약사들 대부분이 지금 이미 임상 중단을 하거나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소규모 바이오텍뿐만 아니라 유명한 바이오텍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만큼 어렵기도 하거니와 빅팜에서 선점한 백신 때문에 시장성에 문제가 생겨 개발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릭 스미스는 천연의약품이 널리 쓰이는 인도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또 바이러스로 인한 폐손상을 개선을 지켜주는 보조치료제로서 그 범용성을 챙길 수 있는 언맷 니즈를 잘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임상을 마치고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칭찬할 만한 그리고 훌륭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타디오스 동물 실험 결과는 코비드-19의 바이러스 유전자 발현에는 영향 없이 체중 감소 증상을 개선하고 폐 조직 병변을 개선하여 기존의 결과들과 일관성이 있었고 타디오스는 뒤늦은 코비드-19 치료제에 탑승한 것이 아니라 폐손상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나 다른 호흡기 질환에도 활용 가능한 범용성이 높은 약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 임상과 더불어 품목 허가에 매우 도움되는 자료들이고, 향후 스케줄을 제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자면 지난 8월 탑라인 발표를 했으니 이번 1분기 중에는 인도 임상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후에 품목 허가 신청을 하게 될 테니까 뭐 그 신청이나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스케줄은 다르긴 하겠지만 2Q에서 3Q 중에 나오지 않을까 혼자 예상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타디오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해오던 천연물 의약품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지금 상황상 필요 이상의 폄하가 이루어져 매우 안타까운데요. 인도에서는 천연물 의약품, 그리고 그 외의 국가에서는 건기식 등으로 헬릭스미스의 새로운 먹거리 후보 중 대표적인 약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타디오스 개발을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